그 이게 굉장히 여건으로서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게 이게 얼기설기 얽혀 있는데 일단은 공정성 문제가 당연히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근데 그 옆에 부동산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면은 검찰 문제가 또 걸려 있어요. 이 수사를 지금 검찰한테 안 맡기고 싶은 거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데 어떻게든 검찰은 안 끌어들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데 마땅히 안 나와요. 잘. 그러면 또 다시 그러면 검찰한테 맡겨야 돼? 경찰로는 부족해. 이런 얘기가 돌면서 결국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그 카테고리는 검찰 개혁하고 부동산 문제인데 한 사람이 집 두 채 있으면 무조건 투기.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지금 살 집 아닌 곳에 뭐 토지를 갖고 땅을 갖고 다 투기. 근데 막상 쫙 조사해보고 나니까 자기 당에서 이게 다 걸리는 거야. 변명을 하죠. 그건 노후 목적으로 사놨던 거다. 그게 투기잖아요. 당신들이 그거 투기라면서. 그렇죠. 너무 선을 좀 높게 잡아놓은 측면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인영 대표가 집 두 채 있으면 무조건 팔게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이거 진짜 우리가 무덤 파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게 근데 그 방법밖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 근데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투기라고 정의했던 식으로 조사하면 다 투기가 될 수가 있어요. 엄청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게 물타기를 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근데 지금 이 여당은 서울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 완전 핵폭탄이 터져서 LH라는 이 폭탄이 터졌습니다. 일단 국토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 국토부에서 이걸 조사하고 이 수사에서 협조하고 이런 그림이 맞나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국토부 LH 직원 대상으로 해서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국토부와 LH 직원 14,000명 대상으로 한 정부의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그 민변하고 참여연대에서 폭로했던 그 LH 전현직 직원 13명, 문제됐던 13명에 7명의 그 추가로 그 투기 의심자가 적발이 됐어요. 이 중에 11명이 투기 의심 거래 그 자체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할 때 있었다고 하고 주로 광명 시흥 지구에 집중이 되어 있기는 한데 다른 3기 신도시에도 약간 의심 사례가 발견이 된 상황입니다. 1차, 2차 나눠지는 기준은 1차에서는 그 직원들 본인 것만 2차는 친인척까지 들어가는 거죠? 일단 빠르게 진행을 해서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하다 보니 그 본인에 대해서 가 가장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2차는 친인척까지 사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불법적인 거래를 한다고 하면 자기 이름으로 할 리는 없다. 그래서 친인척을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정세균 총리도 뭐 걸리면 폐가망신 시키겠다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뭐 발본색원을 외치면서 나오기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실 정부 사이드 사람들은 굉장히 초조한 기색이 좀 역력했어요. 그래 보였어요, 쟤네도. 왜냐하면 이게 투기 의심자가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고 너무 적게 나와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더기로 나오면 이게 사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냐 이런 소리를 들을 거고 너무 안 나오면 역시 셀프 조사하더니 졸속 수사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서 적당히 나오기를 바라는 굉장히 약간 웃기고 슬픈 그런 분위기였어요. 실제로 1차 조사 결과 나오고 나서 민변하고 참여연대에서 예상보다 너무 적다. 그러게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사실 선거 이렇게 이 정도 남은 기간이면 뭐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뭐 20일 뭐 이렇게 남았단 말이에요. 뭐 적게 남은 시간은 아닌데 이 사태의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이 안에 이게 완전히 수습될 것 같지는 않고 여론이 전정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출구 전략을 택해야 됩니까? 여당으로서 빠져나가야지. 이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뭐 누가 되든 지금 상황은 안 좋아 보이는데 이 야당 쪽에서 누가 되든 정말 핵폭탄급의 대형 악재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돌파구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박영선 후보가 양자 대결로 뭐 오세훈 후보랑 하든 안철수 후보랑 하든 근소하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었는데 LH 건이 터지자마자 지지율 하락세가 너무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박영선 후보는 원래 또 자기 아랫사람들을 좀 이렇게 잡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캠프를 아주 뒤집어 놨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좀 상황이 안 좋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게 선거도 문제지만 이 부동산 정책이 이 정권의 명운이 달린 문제인데 이게 신뢰도가 뚝 떨어질 게 너무 분명하다 보니 사안 수습에 진짜 총력을 다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LH를 막 질책하고
배신당했다. 우리가 여기다가 일 맡겨놨더니 선긋기하는 게 제일 좋죠. 네, 선긋기를 하면서 막 배신당하면서 부르르 떠는 모습을 보여주는 포지션이 그나마 최선이었을 텐데 그나마도 시흥에 있는 그 민주당 그럴게요. 시의원이 뭐 광명 시흥지구에 뭐 자녀 이름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그 문제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 윤리감찰단 돌려서 당 소속 의원이랑 보좌진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게 스스로 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정말로 발본색원이 가능한 수준의 조사는 아니고 뭐 LH에도 어떻게든 책임을 묻겠다고는 하는데 지금 현행법상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도 좀 미지수여서 그러니까 말폭탄을 계속 터뜨리면 오히려 국민들 기대만 높아지고 실제로 응징은 안 되는 그런 오히려 실패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그런데다가 당내에서도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양이원영 의원, 뭐 김경만 의원, 양양자 의원 해서 계속 이야기가 터지는데 이게 사실 잘 보면 이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공직에 있어서 얻을 수 있었던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그 땅을 사서 뭔가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고 어떤 뭔가 개발 이슈가 있는 곳에 땅이 있다, 땅을 가지고 있다 정도예요. 그런데도 지금 워낙 사안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만 나오면 단독자를 붙여서 계속 기사가 재생산되고 그러면 이제 아무리 좀 억울하더라도 반응을 이렇게 뭔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굉장히 겸허한 입장문을 내는 수준에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진창에 지금 완전히 빠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여건으로서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게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 있는데 일단은 공정성 문제가 당연히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근데 그 옆에 부동산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면은 검찰 문제가 또 걸려 있어요. 이 수사를 지금 검찰한테 안 맡기고 싶은 거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데 어떻게든 검찰은 안 끌어들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데 마땅히 안 나와요. 잘. 그러면 또 다시 그러면 검찰한테 맡겨야 돼? 경찰로는 부족해. 이런 얘기가 돌면서 결국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그 카테고리는 검찰 개혁하고 부동산 문제인데 부동산 문제는 약점이고 검찰 개혁은 그래도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가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치도 붕괴되고 부동산 문제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도 아주 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승자박이라고 자기 발등 찍은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줄창 얘기했던 것,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정부의 이제 뭐 실장급 이하 그다음에 수석에 이르는 고위공직자들이 얘기했던 게 이 정도면 투기다라고 하는 선을 딱 정해줬어요. 한 사람이 집 두 채 있으면 무조건 투기.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지금 살 집 아닌 곳에 뭐 토지를 갖고 땅을 갖고 다 투기. 근데 막상 쫙 조사해보고 나니까 자기 당에서 이게 다 걸리는 거야. 변명을 하죠. 그건 노후 목적으로 사놨던 거다. 그게 투기잖아요. 당신들이 그거 투기라면서. 그렇죠. 너무 선을 좀 높게 잡아놓은 측면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인영 대표가 집 두 채 있으면 무조건 팔게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이거 진짜 우리가 무덤 파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게 근데 그 방법밖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 근데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투기라고 정의했던 식으로 조사하면 다 투기가 될 수가 있어요. 엄청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게 물타기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어떤 이해충돌 사건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얘들도 하면서 그랬다. 얘네도 그랬다. 여기도 되게 많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 제안도 했는데 사실 그거 할 때는 저쪽에서 안 받기를 원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왜 하냐? 너네가 잘못한 건데. 근데 그러면 이렇게 뭔가 걸고 넘어지면서 저기 꿍꿍이가 있어서 지금 숨기는 게 있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었으나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뭐 해보죠 뭐. 그거는 빠질 이가 없는 게 왜냐면은 당연히 거기서 좀 머뭇거리는 모습 보이면 밀리는 거고요. 이제 기세싸움에서 밀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초선 의원들이 많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관리가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다선들은 상대적으로 물론 그런 뭐 나쁜 일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좀 빼놓거나 정리가 상당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여권에. 그러니까 같이 깠을 경우에는 그렇게 밀리겠느냐 약간 그런 생각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자 우리 특검 대원들 일 관련해서 문자 많이 주고 계신데 6434님도 이번에 보니까 청와대에는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셀프로 하지 말고
이거 다 명의 전 가족으로 확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나왔던 뉴스죠. 청와대 비서진들 아무도 0명이라고 없다. 단 0명이다라고 했던 거.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참고해 보면 지금 이 국민들이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7373 대원도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까지도 확대해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정보 얻어서 땅 사고 집 사는데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김지훈 대원도 시흥시 시민입니다. 이거 다 몰수하는 거 불가능하면 그냥 신도시 처리하는 게 답입니다라고 했고, 김선영 대원은 LH 해체설에 관련해서 또 의견을 이게 한마디로 이게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많은 이 금물들이 이 첩첩이 쌓여 있어서 이거 한 달 안에 풀기는 쉽지 참 않아 보여서 제가 보기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집에서 TV로 변창흠 장관 나올 때마다 TV가 지금 부서졌을 수도 있어요. 변창흠 장관 거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여당에서는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도 되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식이 뭔가 뭐 검찰 수사를 확 때린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책임을 져가지고 경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몇 가지 카드가 있는데 다 쓸 수가 없어요. 일단 뭐 변 장관은 LH 직원들 그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그 구의역 김군 망언 예전에 문제됐던 것만큼 거의 막 엄청 공분을 사는 말을 또 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되게 부글부글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따로 불러서 굉장히 질책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경질론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내가 되게 복잡한데 지금 경질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공공 재개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었던 그 부동산 대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이 무조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임명하는 과정에서 청문회에서 꾸준히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그 임명 동의안을 채택 안 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러게 누가 야당 무시하고 변창흠을 임명하라고 했냐 이 소리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미 나오고 있죠. 네네. 정말 이도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항상 이 변창흠 장관 얘기 나올 때마다 특히 지금 여당 쪽은 저는 미묘하게 기류가 바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그나마 지금 어떻게든 지금 잡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 논리가 되는 그 근거가 이 이사 부동산 대책을 사실 없이 수행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 했는데 저는 그 이사 부동산 대책의 방향이 맞는지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사 부동산 대책이 공공 개발이잖아요. 그렇죠. LH공사에 우리가 몰빵해주자. LH공사를 믿고 다 맡기자. 이거야 이사 대책이 한 줄로 줄이면. 지금 그게 맞나? 이사 대책의 방향이? 이거부터 먼저 짚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지금 시사특공대에서라도 좀 계속 떠들고 있어요. 좀 들어달라고 제가 뭐 제때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한번 생각해 줘봐요. 광고 듣고 시사특공대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시사특공대 이 검찰 압수수색 얘기하면서 좀 끝을 내볼까 하는데 지금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 뭐 옛날 같으면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서 막 일망타진을 하면서 많이 봤던 장면이잖아요. 그 파란 박스에 검찰 써 있는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은 보통 되게 안심을 해요. 와 진짜 뭔가 하는구나, 뒤집어 놓는구나. 근데 지금 그거를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검찰은 민주당으로서는 개혁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일을 다 맡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계속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을 해오던 상황이고 법적으로도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그 법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가 있는데 LH 사건이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수밖에 없고 근데 사람들은 계속 왜 검찰이 안 들어가냐 이걸 계속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견을 받고 뭐 특검을 하자고 하고 궁여지책으로 지금 정말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는데 되게 메시지가 복잡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 수사 관련한 메시지를 보면 힘든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느껴집니다. 그래요. 지금 뭐 민주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고 아까 아침에 이제 이철희 소장님께서도 정치쇼에서 그 말을 하던데 이제 진짜 진검승부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는데 쉽진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잘 해야죠. 국민을 위해서라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재인이 국토부 장관으로 JT 추천한다 그랬는데 제가 제 그릇의 크기를 잘 압니다. 저는 그냥 뭐 재건축 조합장 정도가 딱이에요. 장관 그릇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